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20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망가져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하고 싸워야 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현 주소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록 의석 수는 적더라도 좌익 독재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우는 매서운 맛을 보여주기는커녕 지리멸렬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3.0 상임대표로서 서부지법 사태 구속자들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한 유정화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한동훈, 김용태 같이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가짜 정치 흥행사에게 당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가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자유우파 진영에서 부쩍 주목받고 있는 여성 논객인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는 제도권 언론 매체 등에서 주장하는 소위 수도권 중심의 국민의힘 혁신 우는 주장이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은 불닭볶음면이 장악하고 있는데 밍밍한 맹탕으로 가니까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심 교수는 또 대선 이후 친한동훈, 친이준석 계열의 함량미달의 기회주의적 인사들이 마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제도권 언론에서 대접받고 있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유정화 변호사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또다시 변하는 생존의 조건이니 혁신 없이 미래음리하는 공허한 수사를 쏟아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언술은 얼핏 신선하고 개혁적인 척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책임을 회피하며 당내 분열을 조장해온 정치적 언행의 반복일 뿐이다. 진정한 혁신은 자기 희생과 일관된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여론을 기웃거리며 기득권을 향한 도발적 언사로 박수받으려는 얄팍한 수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거듭 언급한 이른바 개혁안도 과연 건전한 당개혁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내세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주장은 사실상 당의 주요 의원들을 향한 비열한 공격의 포석으로 특정 인물을 올리기 위한 사적이면서도 지극히 자해적인 발상이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다수 당원과 보수 유권자의 역사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지우려는 시도는 통합이 아닌 분열이며 반성과 혁신이 아닌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당 내 건전한 이견조차 청산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전체주의적 언어에 가깝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정화 변호사가 김용태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특정 인물을 올리기 위한 사적이면서도 자해적인 발상이다. 여기서 특정 인물을 올리기 위한 그 특정 인물은 바로 한동훈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동훈과 바로 그 한동훈 세력들의 그 원죄,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주자는 주장이 바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당시 명백하게 해당 행위를 한 겁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정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용태가 슬그머니 그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것은 그 탄핵안에 찬성했던 한동훈과 그 한동훈계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완전히 면죄부를 주자, 그런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또
김 위원장은 스스로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치장하지만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반성했는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거나 거취를 밝히는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개혁을 외치며 내부 투쟁의 명분으로 삼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내부 총질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혁신을 말할 수 있는가? 당의 미래를 위한 성찰과 책임 대신 당권 경쟁을 위한 자기과시와 포퓰리즘적 언사로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김 위원장이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만능처럼 주장하는 태도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수기민주주의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그 기저에는 정치적 인기 영합주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여론을 정책 결정의 최종 잣대로 삼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칙과 철학 없는 적흥적 대중추수주의의 다름 아니다. 정당이 여론만 줬다가 무너지는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서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위원장은 이제라도 언론용 레토릭을 거두고 조용히 당의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 보수 정당의 혁신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시대에 맞게 정돈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금 김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소란이며 지도자의 품격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연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유정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한동훈, 김용태 같이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가짜 정치 흥행사에게 당을 맡겨서는 안 된다.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가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는 없다. 진짜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면서 김용태 위원장은 그전부터 깨닫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동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심규진 교수는 수도권 중심 혁신 운운이 공허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자꾸 수도권 중심 정당이 돼야 한다는 소리를 기성 매체들을 비롯해서 혁신 운운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금 수도권은 좌파 4050 화이트 칼라에게 지배되고 있다. 이재명이 호남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좌파 내 호남 패권이 완전히 상실됐고 호남은 그냥 수도권에 딸려가는 그런 신세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이재명은 이낙연과 비슷한 호남 출신 좌파 매체 기자들을 선호하지 않았고 측근들도 죄다 영남이나 비호남이다. 임종석, 박용진처럼 호남 출신들을 칼같이 잘라내었다. 해경궁 사건에서도 호남 혐오 포스팅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교수는 이어서 문제는 우파 내에서 영남의 위상은 좌파 내 호남의 위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여전히 영남은 우파의 본진이다. 문제는 영남 정치, TK 정치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 노년 중심, 관료주의적, 웰빙 식물성 보수의 전형이며 적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청년주도 혁신이 영남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보수 우파 혁신은 없다. 영남에서부터 보수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수도권에서도 우파 정당이 주목받을 수 있다. 수도권은 좌파 상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하고 효율적이고 젊은 우파 신상품에 반응하는 것이다. 시장은 불닭볶음면이 장악하고 있는데 밍밍한 맹탕으로 가니까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는 것이다. 그 화끈한 매운맛을 보수 우파가 보여준 게 지난 탄핵 국면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심 교수는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수 우파의 대중주의는 블루칼라, 시골, 즉 낙후한 제조업 지역, 즉 러스트벨트 중심으로 청년과 결합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좌파가 노동이념 중심과 자유경제를 중시하는 강남 좌파형 좌파로 이분화되면서 선명 우파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영국 개혁당을 비롯해 유럽의 선명 우파 세력은 기존 좌파의 영역이었던 블루칼라에 어필하는 자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경제복지 정책과 반 PC 아젠다로 기존 좌파의 영역이던
노동자, 청년의 지지를 뺏어오면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재섭 같은 인물이 서울 도봉에서 배지를 단 것은 MBC 같은 좌파 매체에 나가서 좌파화된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안전한 보수라는 인식을 확립했고, 그래서 안규령이든 김재섭이든 그들 즉 수도권 좌파들이 보기엔 큰 차이점이 없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좌파 본진과 좌파 이진의 대결인 셈인데 선명 우파들의 표까지 김재섭이 가져가기에 이긴 것이다. 영국 개혁당이 지난 지방의회 선거에서 1당이 된 것은 좌파가 기존 노동당과 강남 좌파적인 엘리트 PC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으로 분열된 사이 노동당의 지지 기반을 흡수하면서 가능했다. 영국 개혁당은 브렉시트라는 의제로 보수 우파가 분열되면서 태동하게 됐고, 나이젤 페라지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선명 우파당이 엘리티시즘에 매몰된 기존 보수당의 기반과 자유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상실한 기존 노동당의 기반을 동시 흡수하면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지난 탄핵 반대 아스팔트 열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아스팔트에 나왔던 국민들이 저들이 말하는 소위 정통우파, 태극기 극우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윙보터에 가까운 사람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모멸감을 벗기 위해서는 당당해야 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우파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자긍심과 공과에 대해 실체적으로 접근하는 당당하고 실사구시적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정면 승부하지 않는 자가 모멸감을 벗어날 수 있는 도리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무슨 유승민이니 한동훈이니 안철수니 오세훈이니 이렇게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탄핵 찬성한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당 만들어 나가서 수도권 이기면 되잖아. 왜 대구 경북당 따위에 집착해? 버리고 나가서 수도권에서 잘해봐 제발,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잡소리 헛소리들, 뭐 수도권 중심의 그런 혁신이 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 하지 말고, 그러면 니들이 국민의힘을 떠나서 TK나 영남 성격이 강한 당을 떠나서 니들이 나가서 당 만들어서 해보라. 그런데 왜 안 나가고 안에 앉아서 헛소리들을 하면서 영남편은 또 그대로 먹으려고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이렇게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심 교수는 또 이재명 당선 후 언론 환경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뭐 예상된 일이지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무슨 종편이니 이런저런 제도권 매체에 보면 소위 우파를 대표해서 나온다는 그런 패널들이 제대로 된 정통 자유우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토론을 해도 좌파 쪽은 확실한 좌파 쪽의 패널이 나오는데, 소위 우파 혹은 국민의힘을 대변한다고 나오는 패널들 보면 정통 자유우파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같은 자들만 나와서 말을 하니 그게 도대체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심규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요즘 보수우파 최고의 스피커는 누굴까? 진중권, 박성민 같은 친한동훈, 친이준석 계열 스피커들이 거의 모든 기성매체를 장악하다시피 했다. 진중권은 그 자체로 좌파 농객이다.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 최고의 브레인 취급을 해준다. 박성민은 정치 컨설턴트다. 이 사람 역시 진중권처럼 좌파가 뿌리다. 정치인에게 돈을 받고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업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고객 리스트는 절대 밝히지 않고 심지어 자기 이력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당당하지 못한 자가 무슨 공정한 중도의 대변자인 양 방송에 나와 이준석만 옹호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재명 치하에서 좌파에서 쫓겨나거나 시장을 잃은 사람들이 우파에 와서 기세 등등 지적질을 하고 있는 사이 우파라던 사람들은 변절하거나 투항 영합해 좌파가 허락한 보수로 먹고 살고 있다.
역시 중도 운운하는 김현정 방송은 이준석의 놀이터였고 허나 의원의 고발로 이준석이 방송을 얼마나 갖고 놀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보수 우파는 호구도 아니고 그냥 뇌가 없는 수준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른바 조중동이니 조중동계열 종편이니 혹은 지금 무슨 김현정 CBS니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에 세뇌돼서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마치 보수 우파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스스로 보수라고 우파라고 착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추종하는, 그리고 한동훈이나 이준석 정도를 높이 평가한다면 정말로 자기 머리의 수준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떻게 세뇌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차라리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띄울 바에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만세 하는 거나 그리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심규진 교수는 이어서 이재명 강점기에 살아도 그 모양이니 어쩔 수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역외 탈출을 시도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조갑제, 정규제 등 노년층 보수에게 한때 소위 지성으로 대우받던 농객들은 우파 제도권 매체에서는 극우 취급이나 받다가 이제는 윤통과 국민의힘을 저주하며 이재명을 칭송하니 좌파 매체에게는 소신 있는 선비 보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어이없는 현실이다.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잃고 매번 힘센 자에게 드러놓는 기득권 기회주의 보수의 특성이 이제는 지성과 뇌마저 강자가 된 좌파에게 위탁하고 있다. 개탄스럽다 정말,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나에게 남는 것은 이 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선진화를 일구었던 우파의 리더들과 수없이 그런 기득권 기회주의 정치인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당하면서도 애국심 하나로 보수 우파 진영을 지켜온 국민들에 대한 연민뿐인 것 같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 교수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글에 대해서 댓글 하나가 역시 눈길을 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널A, TV조선의 주요 뉴스에도 이현종, 신지호, 김건식, 송영훈 등이 누비면서 윤 대통령 비판과 한동훈 띄우기가 도를 넘고 있어요. 이런 댓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 그 중에서도 좌파 매체들이 아예 그러려니 하더라도 소위 조중동 및 그 계열 종편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